최근 이제 영길이의 돈봉투 논란이 워낙에 이제 크다 보니까 국민적인 관심이나 언론들의 관심도 거기에 다 쏠려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영길이는 전 대표고요. 현 대표가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그래서 영길이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이재명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장동 논란 같은 경우는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싹 다 등을 돌렸고 김만배 한 사람만 입을 아직까지 안 열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극적인 효과를 좋아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욱이 귀국하기 전에도 유서까지 뭐 썼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창 이제 또 대장동 실체가 밝혀지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극단 선택을 또 해가지고 재판을 좀 늦추려고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재판에서도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이재명을 보호하다 보니까 재판장으로부터 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차라리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라 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의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좀 중요한 사람인데 과연 이런 김만배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했던 김만배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김만배의 입을 열게끔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이번에 굉장히 신변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김만배의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고 하는 공범들을 무더기로 기소를 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성문 씨가 있고요. 이한성 씨가 있고요. 쌍방울 그룹 부회장 출신인 화천대유 이사 최우양 씨도 있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지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제일 첫 번째로 일단 이성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이성문이가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중에서 무려 290억,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290억을 은닉하는데 공범이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지금 판단인데 우리가 좀 눈에 띄는 게 이성문이가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첫 바따로 언론에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왜? 지가 먼저 나와가지고 언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 9월 달이었죠. 대장동 사건이 한창 터지기 시작했었을 때 그때 갑자기 화천대유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다, 부정행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때 단독 인터뷰를 했던 게 어디였어요? 한국일보였습니다. 한국일보 기억나시죠? 김만배 씨로부터 뭐 돈을 받아가지고 기사를 막 써줬다라고 해가지고 간부급 인사가 그래서 사과 메시지를 냈던 게 이번에 한국일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대장동 뭐 단독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과 대장동은 상관이 없다 이런 취지로 뭐 기사를 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한국일보는 이성문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그가 화천대유 쪽 입장에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어 이 대표 입장을 가급적 그대로 시키려 했다. 이 대표 주장을 검증하는 보도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한 보도는 추후 기사할 예정이다. 애당초 화천대유 쪽 입장에 대해 가지고 한국일보가 뭐라고 그렇게나 열심히 보도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싣기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뭐겠어요? 검증을 안 하고 팩트체크를 안 하고 이성문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담겠다는 뜻 아닙니까? 언론은 이렇게나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기소가 됐던 사람이 이한성과 최우양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세트로 좀 언급이 됐었습니다. 김만배 금고지기라고 하면서 이한성과 최우양 두 사람이 언급이 됐었는데 아마 최우양 씨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김만배 씨 이제 그 나왔을 때 오토바이 맨이라 그래가지고 헬멧 쓰고 나와가지고 김만배 태우고 갔던 사람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최우양이고 쌍방울 부회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우양이가 김만배랑 김성태 두 사람을 연결시켜줬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과 쌍방울의 그 어떤 의혹 이 두 가지를 풀어가는데 핵심 인물이 또 최우영이가 되는 것인데 최우영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김만배 범죄 수익 중에서 얼마냐 이게 95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100억 가까이 되는 또 어마어마한 금액을 은닉시키는데 공범이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되는 사람이 이한성 씨인데 이한성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다 이게 뭔가 그물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한성이 같은 경우는 또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냐? 그 무슨 뭐 경기도의 평화부지사인지 뭔지 그 맡았던 이화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과 이한성 두 사람이 또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화영이가 국회의원이었을 때 그때 당시 보좌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한성이거든요. 이화영이랑 또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해찬이거든요. 그때 뭐 이해찬이가 당시 토론이었나 뭔가를 이제 했었는데 거기 이제 이화영이가 참석을 하면서 그거를 계기로 이제 정계 진출하게 됐던 게 이화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과 이해찬 두 사람이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상 이한성 씨 또한 마찬가지로 이해찬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해봤을 때 최우양이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 김성태, 쌍방울을 연결시켜줬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한성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 그 다음에 이제 이해찬 양쪽을 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해찬, 이화영이가 있었던 그 북한 문제랑 또 누가 연결이 됩니까? 쌍방울이랑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구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해먹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최우양이 같은 경우는 95억 가까이를 은닉했다라는 것이고 이한성 씨도 어마어마하게 은닉을 시켰습니다. 75억이나 은닉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이게 얼마입니까? 75 플러스 95면 얼마예요 이게? 170입니까? 맞는 것 같은데 170 맞는 것 같아요. 170억 가까이를 은닉했다라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때 김만배 씨가 이제 여러 가지 극단 선택을 시도하고 했던 그 배경에 이 이한성과 최우양 두 사람이 구속 기소가 됐던 거, 구속이 됐던 거, 요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집단에는 그래도 두 사람 이한성과 최우양 두 사람이 은닉한 게 170억 가까이 되니까 그거라도 있으면 버팅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170억 정도가 있으면. 그것까지 탄로나게 생겼으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성문, 이한성, 최우양 싹 다 기소가 됐다라고 한들 구속까지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한들 아직까지 버티고 있었던 게 김만배인데 제가 보기에 김만배 씨의 멘탈이 진짜 흔들리다 못해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김만배 씨의 부인까지 이번에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검찰이 보기에 김만배 씨의 부인이 어느 정도 범죄 수익을 은닉했냐 이게 지금 보니까 40억 2,900만 원이래요. 2,900만 원. 이게 무슨 홈쇼핑 지금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나 구체적인 액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지금 최우양, 이성문, 이한성 그리고 김만배 부인이 됐거나 김만배 씨가 지금 벌어들인 돈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걸 모를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나 불법적인 돈을 큰 금액을 은닉하는 데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구속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가 아내가 기소되고 구속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심리적인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지난번에 김만배가 극단 선택을 시도했었을 때 그게 일단 가짜로 한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자기가 상처를 입은 게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의사 진단까지 나왔으니까 극단 선택을 시도한 거는 맞기는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 직전에도 마지막 통화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김만배 씨 부인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김만배 씨 부인이 나와가지고 폐 기능이 상실됐을 가능성이 크다,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입장까지도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느껴졌던 것이 김만배 씨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부인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통화 내용이 약간 공개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느낄 수 있었던 게 김만배 씨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자신의 부인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부인조차도 자기와 관련된 범죄 때문에 구속이 되게 된다. 당연히 김만배의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글쎄요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던 김만배 씨가 이한성이나 이성문이나 이런 것도 비슷한데 그리고 또 최우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기소가 또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자기 주변에 있던 의형제 맺었던 사람들까지 그렇게 구속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왔던 게 김만배 씨인데 극단 선택을 시도하면서까지 의지했던 사람, 자기의 아내까지도 자기의 범죄 혐의랑 연루가 돼서 구속이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김만배 씨가 버틸 수 있을까? 글쎄요. 제가 보기엔 버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유일하게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사람이 김만배 씨인데 이 김만배 씨가